또 이 표를 보시면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담보대출, 또 학자금 대출이나 뭐 자동차 대출, 이 신용카드 대출, 이 여러가지 모든 항목의 부채가 작년 4분기 이후에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신하부루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좌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봐도 평가자산이 뭐 하루아침 만에 많이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연준 고위 인사들이 이제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거나 혹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이 무시무시한 멘트들이 하루아침에 많이 또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월가나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 무시무시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강력한 고용 시장, 그리고 잘 내려가고 있지 않은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긴축되고 있는 신용까지, 이 모든 게 현재 미국 경기 침체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젯밤부터 연준이 슬슬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6개월 전만 생각해 보세요. 시장도 이 정도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을 거라곤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기후에 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이 점도표만 보더라도 5%에서 그치거나 하는 정도로 내다보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6%도 불가능한 금리대는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시장이 이제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증시의 분위기로 지금 곧장 연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제 여는 총재 메스터도 보면은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가 0.25%가 아니라 이제 0.5%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금리가 4.75%인데 0.5%나 또 올라가게 되면은 5%를 돌파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또 6%를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FOMC 회의가 다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금리가 또 6%가 되지 않을까, 또 시장은 이런 걱정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시장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패드워치 자료를 보시면요, 다음 FOMC 회의에서도 또 실제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0.5% 인상 가능성이 지금 하루가 지날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없지는 않으니까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게요, 매파적인 목소리가 갑작스럽게 이전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레이얼 브레너드라는 이 고위 인사가 바이든의 최고 경제 고문으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이든의 자문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그동안 연준에서 확실한 비둘기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둘기파였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앞으로 비둘기파들의 영향력이, 목소리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매파적인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잠시 팔고 바닥을 기다릴 것이냐, 이런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팔지 않고 무서워도 고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잡기 위해선 연준이 매파적인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금리가 지금 한 5% 정도 수준, 높아봤자 6% 정도,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되지 뭐 한 7%, 8% 이렇게까지 높게 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연준에서 3%, 4% 이상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잖아요. 그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말을 바꾸면서 이제 4%, 5%대를 또 경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후가 지금 현실이 됐죠.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전망이 금리 6%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전망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릴 FOMC 회의에서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산시장에는 먹구름이 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하지만 저는요, 여전히 금리가 거의 9분응선 그 이상 거의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연 금리가 막 진짜로 6%, 7% 그 이상이 되면 과연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거부터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요,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좋아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대요. 하지만 경제와 시장은 절대 실업률이란 지표만 가지고 기준을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이 뭐 심지어 경기 침체가 아니라
호황기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생길 지경이에요. 우린 지금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경고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표를 보시면요, 대번에 느껴지실 거예요. 2022년 4분기 총 가계부채가 무려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죠. 16포인트에 달합니다, 거의. 결국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표를 보시면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담보대출, 또 학자금 대출이나 뭐 자동차 대출, 이 신용카드 대출, 이 여러 가지 모든 항목의 부채가 작년 4분기 이후에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체율이. 왜 시장은 실업률에만 주목을 하면서 이런 것들엔 주목해 보지 않는 걸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또한 금리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거예요. 표를 보시면은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연체율이 어때요?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있죠. 주담대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자동차 대출 연체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광경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게 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률에만 주목하면서 연준이 지금 뭐 전망대로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는 저는 분명 뇌관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로 실업률만 좋다고 금리를 함부로 뭐 7%, 8%까지 쉽게 올리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만약 실업률에만 기준 삼아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 나중엔 연준은 큰 재앙을 초래해서 큰 값을 지불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전에 이렇게 시장에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로 연준이 미쳐가지고 7%, 8%까지 미친 척하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설명드린 제 자료들을 보신다면은 연준도 함부로 금리를 앞으로 쉽게는 올리지 못할 거라는 정도? 이 정도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실업률에만 치중되지 말고요. 그래서 저는 못 먹어도 일단 당장은 고를 해볼까 합니다.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지금은 당장 속이 좀 쓰려도 결국은 하락하는 시장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금리만 놓고 보면 구분응선까지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 하는 제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연준의 입장에선 경고를 해도 시장이 이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버린다면은 그 이후에는 더 강력한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일종의 마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극이 강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양으로는 시장에게 먹혀들질 않으니까 더 큰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종의 굴레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라도 시장이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최근 상승장에서 이상하리만치 유동성이 증가하기도 했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은행의 돈들이 다시 증시로 급격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좀 우스꽝스러운 기사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5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었는데 이때 의견과 저는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계속 떨어뜨려야 하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당장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야 합니다. 무서운 말도 내뱉으면서 말 좀 들어 얘들아 라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게 지금으로선 연준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계속 시장이 내릴 줄 모르고 지금도 오르기만 했다면은 오히려 저는 더 불안했을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이 칼을 가는 이유도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반갑지가 않겠죠. 자산이 계속 오르면 인플레는 더 더디게 내려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신들의 목표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인플레를 잡으려는 자신들의 목표에 더 큰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잡혀가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시장이 그때 가서 올라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설레발을 치면 칠수록 연준은 더 매서운 칼을 들고 나올 것이고, 하지만 이 매서운 칼에도 시장이 겁을 먹지 않는다면은 경기 영착륙보다는 경기 경착륙의 기조로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조금만 릴렉스 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장기적인 시장 환경으로 보면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또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리고 또 형님, 누님들, 우리 달팽이 구독자분들이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한쪽으로 치중돼서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는 시장이 2023년 올해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정말 경고하는 대로 더 높아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